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편하게 드십시오. 이 수업이 너무 재밌다고 아무것도 안 드시고 아무것도 안 마시고 그러고 계시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그죠? 맛있게 드시고 편하게 손 들고 더 주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일본으로 넘어가요. 얘들이 참 재밌는 애들이야. 본격적인 시작은 이 에이사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저기 교토 여기 여행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혹시 교토 가서 남선사라고 하는 절 갔다 와 보신 분 계십니까? 남선사.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어요. 여기가. 청수사 기요미즈데라는 그 풍광 때문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청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상종 쪽의 그 종이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절 쪽이랑은 좀 거리가 멀고, 이 남선사라고 하는 절은 우리나라 불교 대중불교는 어느 쪽입니까? 조계종이죠. 조계종이 중국 선종 계열입니다. 중국에서 선종 계열이에요. 아까 그 백장회해의 후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같은 맥입니다. 이 남선사도 선종 계열인데 일본의 선종을 상징하는 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에이사이라는 사람이 창립한 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일본을 혹시 여행을 나중에 교토 쪽을 가시게 되면 잘난 척을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어느 클래스를 가셔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을 거예요. 자, 에이사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파의 승려입니다. 이게 이제 교토의 북동쪽에 연력사라고 하는 엔야쿠지라고 하는 단풍이 예쁜 히에지산 요쪽에 중턱에 있는데, 여기 승려인데 당시 일본을 휘어잡고 있는 종파 중에 하나예요. 이 승려여가지고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중국 1년에 딱 2명 보내주는 유학파 거기에 리스트에 다 올라가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 중국에 딱 보내줬어. 중국 가가지고 룰루랄라 천태종 본산 가가지고 와서 공부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항상 친구가 중요하죠. 그죠? 이 에이사이가 당시에 천태종과 결이 완전 반대였던 선종불교. 이 둘은 사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조금 생략이 심하긴 한데, 그래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앞에 있는 걸 교종이라고 불러요. 교종. 밑에 있는 거를 선종이라고 불러요. 위에랑 밑에랑 동아시아에서 항상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1000년 이상 원수처럼 치고받았던 애들이에요. 이 두 계열들이.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개인적인 수행에는 둘 다 동의를 하는데 그 수행의 방식 차이. 앞에 있는 것은 내가 잘 알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죠? 부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전 중심으로 수행하는 애들이고요. 밑에 애들은 참선과 생각을 통해서 자기 수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애들입니다. 여튼 둘은 뭐였다? 라이벌인자 약간 요런 견원지간이었다. 하필이면 에이사이가 중국 가가지고 이쪽으로 개종을 합니다. 당시는 개종이라고 불러도 돼. 우리 입장에서는 개종이 아니잖아. 같은 불교인데. 당시에는 개종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근데 얘가 개종을 딱 하고 어때요? 일본을 들어오는데, 참고로 요때 에이사이는 갈 때는 빈손이었는데 올 때는 배 한가득 뭘 싣고 옵니다. 당시의 일본 승려들은 단순한 유학생들이 아니에요. 다 뭡니까? 스파이들입니다. 스파이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갖고 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도라고 하는 글자도 갖고 오게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다선일미라고 하는 개념도 갖고 오게 되고 그런 것들은 이 수업에서는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차이를 갖고 와요. 차이 가는 개념들을. 근데 얘가 지금으로 치면 우리 여기 부산 동래구에서 배를 타가지고 후쿠오카에 내리거든요. 후쿠오카 쪽에 큐슈에 내려서 딱 내린 다음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토로 본산으로 딱 가야 되잖아. 안 가. 여기서 뭘 하느냐? 여기서 포교를 하기 시작해요. 후쿠오카에서 포교를 하는데 얼마 안 가서 잡히게 돼요. 왜? 천태종이 당시 일본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 본국으로 이제 송환이 되겠죠? 어쨌든 훈방 조치가 됩니다. 근데 포교는 금지당해요. 자, 대중에게 포교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자, 에이사이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 참 어렵죠? 끽다 양생기라는 책인데 스님이 썼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상해요. 이름이. 왜? 되게 다분히 도교적이에요. 도교. 신선 막 나오고 구름 타고 그죠? 그럴 것 같은 이름이야. 왜? 이 양생이라는 것 때문에. 양생이 무슨 뜻이냐면 콘크리트를 양생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뭡니까? 혹시 뭔지 아세요? 양생? 잘 먹고 잘 싸고 튼튼하게 무병장수하는 것을 양생이라고 합니다.
몸에 관한 철학의 이야기예요. 몸. 스님이 이 양생에 뭔 상관이 있어? 이 사람들은 어때요? 빨리 깨닫고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왜? 빨리 깨달아서 육체를 벗어나서 어때요? 도솔천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거든.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육체적인 순환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사소한 거예요. 그래서 참선을 좋아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이상한 단어를 쓴단 말이지. 자, 앞에 있는 이 단어 다자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차 다자일 거고, 이 끽자가 무슨 끽자냐면 우리가 만끽하다 할 때 끽자입니다. 혹자는 끽다 양생기라고 하면 차를 좋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끽자는 그것보다 한 단계 스텝 넘어섭니다. 그냥 여러분들 차 좋아하시죠? 그렇죠? 맛있으니까 좋아하잖아요. 근데 끽다 하는 사람은 여기 별로 없을 거예요. 끽다는 뭐냐면 완전히 리트머스 종이처럼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몸 안으로 차가 더 이상 어때요? 스며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스며들어서 어때요? 이제 줄줄줄 뱉어낼 것 같은 그 정도로 차를 어때요? 흠뻑 사랑하는 것을 끽다라고. 자, 이거 안에는 전제 조건이 붙죠. 그럼 끽다를 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도 아까 있었던 요 위에 제가 썼던 이 단어, 습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한 3리터쯤 드신다고 끽다가 될까요? 안 돼요. 이건 되게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어때요? 매일 어때요? 365일? 10년을 먹으면 3650일 아닙니까? 한 3650일 동안 하루에 한 10리터씩 드시면 끽다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즉 매일매일 내가 내 스스로와 약속한 바를 지키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목적 하에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끊임없이 차를 마셔대는 것, 그걸 통해서 어때요? 더 이상 차가 안 들어갈 정도로 정신적으로 차로 인해 충만해지는 경지, 그걸 끽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끽다를 하면 뭐 하게 된다? 양생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스님이 썼다, 그에다가 선종 스님이 썼다고 말하기는 조금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할 겁니다. 자, A 사이가 포교가 금지당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우리라면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선택지가 있죠? 다시 접고 천차적으로 들어가서 엘리트 코스 밟는다. 아주 현실적인 선택지죠. 근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팔다리가 다 잘려버렸잖아. 그죠? 두 번째, 음지에서 활동하면서, 그죠? 포교를 하다가 걸려서 모가지가 잘린다. 세 번째, 아무것도 안 한다. 세 번째도 방법입니다. 그죠? 배기숙제처럼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고사리나 캐서 먹으면서, 그래서 그냥 한 40세쯤 단명하면 되니까. 이 셋 중에 뭘 선택할 거냐 이거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어요? 단명. 저 이런 선택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수업 시간에. 대단한, 박수. 진짜, 근데 저런 사람이 차를 해야 됩니다. 네. 뭘 선택하시겠어요? 1번.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음지에서 1, 2, 혹시 약간 예능에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고른 선택지를 안 하시겠다. 여기는 이제 차 경력이 있으신 분들 제가 패스. 남성분. 숨어서 2번 순교자가 되겠다. 순교자가 되겠다. 모가지가 잘릴 겁니다, 결국은. 무조건 잘리죠, 이거는. 모가지가 잘리는 거예요. 게다가 일본인데? 무사정권. 이때가 가마쿠라 막부시 됩니다. 무사정권 시대예요. 근데 A사에는 이 셋 중에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합니다. 제4의 선택지를 개척을 해요. 그러니까 A사이가 일본의 유구라는 별명, 그러니까 다성이라고 칭호를 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택지 때문인데, 자, 포교를 못하면 대중에게 포교를 못하면 누구한테 포교를 하면 된다? 대중 이외의 사람에게 포교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의 특이한 사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일본은 세 세력이 서로를 견제합니다. 공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귀족 세력이에요. 공가 세력이 있고, 공가 세력과 불가 세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무가 세력이 있죠. 이 셋이 서로 상생하면서 동시에 적대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둘은 굉장히 친한 관계예요. 왜? 참고로 요 시대, 이 A사이가 살았던 요 시대에 어쨌든 우리는 다 지금 내 이름 쓰고 읽고 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당시에 써있던 기록물들 보면 당시의 사무라이들 중에 자신의 이름, 일본은 넉자죠. 일본 넉자를, 자기 이름 넉자를 한문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이름을 쓸지를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당시에 지금 딱 이 세계 소환이 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최소한 다이묘가 뭡니까? 성주 이상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책을 읽는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나라다 보니까 막부라고 하면은 무사들이 다스릴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권력의 최상위를 쇼군은 존재하는데, 최상위 사무라이는 존재하는데, 대다수의 하급 사무라이들은 뭘 못해요. 정치가 아니라 아예 사법, 글을 못 읽는데 사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 어떻게 할 거예요? 외교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얘네들이 다 합니다. 일을 다 해요. 자, 그러면 얘네들에 의해서 나라가 돌아가는데, 생각해보면 이 스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경 읽어요. 천태종 말씀드렸죠? 불경을 어떻게 읽을 거야? 다 귀족 자제들이니까. 일본 중세시대 때 스님은 아무나 못합니다. 다 뭡니까? 귀족 출신이거나 황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둘이 처음에는 아주 친했죠. 이 둘이 친하고 얘는 혼자 외톨이였던 겁니다. 에이사이가 누구를 노리느냐? 얘네를 노립니다. 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쇼군에게 접선을 싹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쇼군한테 바로 접선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 문화예술 파트는 남성보다 여성이 먹여 살립니다. 제가 클래스를 막 다니면 학생 100명 중에 남성은 1명, 99명은 다 여성들입니다. 여튼 마나님한테 접근을 하죠. 마나님한테. 원래부터 엘리트였기 때문에 접견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자, 접견을 해서 어떻게 중국에서 가져온 선종차법. 아주 엄숙하고 아주 고요하면서 격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에이사이 시대의 차법을 일본의 그 남선사에 가시면은, 일본은 참고로 우리가 좌식이죠. 일본 차는 좌식입니다. 다다음에 방에 앉아갖고 무릎 꿇고 앉아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차법은 말씀드렸다시피 오리지널 중국 차법이기 때문에 입식으로 앉아서 먹습니다. 특이한 차법이 있어요. 여튼 그 선종차법을 딱 보여주는데 이 마나님이 감동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기록에 의하면 지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병이면 만성 두통. 남편이 쇼군이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맨날 이거 하고, 그죠? 맨날 소리 지르고, 그죠? 무사 출신인데 술 얼마나 많이 먹고, 맨날 회식하고, 맨날 집에 늦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 집에 오면 맨날 큰 소리 치고, 딱 안 봐도 뻔하죠, 그죠? 스트레스 때문에 항상 뭐 만성 두통이 있는데, 이 두통이 사라졌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 차를 마셨더니 차가 너무 좋더라는 거야. 기분도 되게 좋아지면서 몸에도 너무 좋은 거지. 거기에 이 쇼군이 갖고 있었던 또 그 지병이 뭐였느냐? 소화불량. 또 어때요? 술을 많이 먹으니까 복통, 그죠? 뭐 어깨 결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차가 다 어때요? 거기에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무라이가 올커니. 사실 여기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요. 에이사이가 그걸 읽은 거죠. 뭐? 자, 기존의 공가와 친했던 불가는 뭐예요? 천태종이죠. 천태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종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것과 전혀 다른 노선. 공가 쪽이랑 끈이 닿지 않은 다른 노선. 뭐? 선종 세력을 어때요? 이제 무가가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 책 이름에서 여러분들 느낄 수 있다시피 사무라이들한테 아주 잘 먹혀요. 왜? 이 사무라이들은 뭐가 재산이에요? 몸이 재산이잖아.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무라이들한테 부처님의 도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뭐 팔정도를 지켜야 하고, 살생을 금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얘네들한테 통하는 건 뭡니까? 뭐? 몸에 관한 이야기예요. 몸의 철학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좋아짐을 느끼게 되면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난다면 어때요? 시작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사실 이거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초이도 요거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아듣게 설명해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애당초 뭐가 시작되지 않는다? 출발이 시작되지 않는다. 출발하고 난 뒤에, 그죠?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천천히. 이게 A사이의 다도입니다. 말씀드렸죠? 출발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의 얘를 멱살 잡고 끌고 가기 위해서 차라는 도구를 쓰는 것이 뭐다? 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사이가 어때요? 끽다 양생기를 쓴 이유는 그 시대의 사무라이들을 포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사무라이들이 차를 받아들여요. 그 차를 뭐라고 하느냐? 서원차라고 부릅니다. 일본어로 쇼인즈쿠리라고, 서원차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쇼인즈쿠리의 절정을 보여주는 건물이 뭐냐? 일본 교토에 혹시 금각사 가보신 분? 금각사. 그 금각사가 3층으로 되어 있죠? 거기가 쇼인즈쿠리 차실입니다.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이
공가, 불가, 무가의 양식으로 각각 다르게 결정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바빠가지고 그 금각사 전경에 사진 이렇게 탁 찍고 타닥 하고 뒤쪽으로 이렇게 그 호수 살짝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죠. 왜? 금각사 보고 바로 은각사 보러 가야 되니까. 하면 창문의 형식도 굉장히 특이해요. 세로로 이렇게 길쭉하게 해가지고 빛을 창문을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렇게 열리는 창문을 통해서 빛의 조도를 통해 가지고 차실의 분위기를 깜깜하게도 만들고 환하게도 만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사실 어떡합니까? 쇼인지쿨의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점 변질되는 모양이고, 원래 쇼인지쿨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원, 책 서자에 스님들이 기거하는 방이라는 의미의 원자입니다. 원룸이에요. 초가로 만든 원룸. 중국의 선종 불교 승려들이, 이 사람들은 뭐? 나는 원룸밖에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밥도 먹고 똥도 싸고 잠도 자고 손님도 맞이하고 차도 마시고 참선도 하고 다 하나만 있으면 돼. 그죠? 거기다 차판 깔면 차자리, 차판을 거두면은 잠자리, 책 펴면 독서하는 서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원래 서원이고, 그런 조그마한 원룸형 공간에서 차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어떻게 사무라이들에게 차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사무라이들이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때요? 이 사람들의 본성이 그걸로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원룸이 투룸이 되고, 투룸이 쓰리룸이 되고, 쓰리룸이 2층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또 되게 재밌게 간사한 게, 원룸에다가 원룸을 붙이면 이게 투룸이 되죠? 근데 원룸이라고 우길 수 있어. 여러분들 실제로 일본의 전통 가옥, 이게 사전에 쳐보시면 뭐라고 1차 의미가 뜨냐면 일본의 전통 건축 양식이라고 뜰 겁니다. 이게. 예. 여기서 발전한 거기 때문이에요. 투룸, 쓰리룸, 2층, 3층 이런 식으로. 근데 되게 간사한 게, 여기 가운데다가 미닫이 문 칸만 딱 달아버리면 어때요? 열면 원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하면은 뭐 일본의 그 무슨 사극이나 뭐 만화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어때요? 오야봉이 딱 앉아있고 어때요? 촥 열리죠? 그죠? 이게 서원차 양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열면 뭐예요? 원룸인 거예요. 닫으면 쓰리룸, 포룸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뭐였다? 이 끽다 양생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아주 검소하고 소박한 중국의 승려들의 수행하는 공간이면서 차. 그죠? 그렇게 어쨌든 출발한 것이 일본 차의 시작입니다. 차 문화사를 놓고 보면 뭐 저기 뭐 간무 천황에 나오고 저 헤이안 시대 이전에 나라 시대 나오고 그런 기록은 존재합니다만, 사실 그거는 중국으로부터 어때요? 선물 받거나 사와서 아주 극소수의 천황 일족이 스님들과 나눠 먹거나 하사한 기록들이고, 어때요? 대중적인 차원에서 차 문화의 본격적인 시작은 요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참고로 요때는 이미 우리나라는 차 문화의 르네상스를 구가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세시대의 차 문화의 수준은